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루돌프 백과사전 진행을 맡게 된 치료연구원 김희주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앞으로 치료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저희가 백과사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치료연구원 분들은 이현경 선생님, 조혜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오늘 다룰 주제는 아마 새학기,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린이집 보내면 어머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분리불안이에요. 근데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고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신체적인 반응이나 심리, 정서적인 반응들이 너무 심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언제쯤 나아지는 건지, 이럴 때 어떻게 달래야 되는 건지, 어느 부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지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리불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부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우선은 분리불안은 아기 때부터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낯가림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발달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늦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사실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우선 분리불안이 지속이 되면 사실 네. 엄마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게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관계를 맺는 거에도 조금 영향이 있고 엄마랑 아이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얼마나 지속돼요? 한번 이제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을 갔을 때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보통은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떨어질 때 힘들어 하더라도 금방 그치고 그다음에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이게 한두 달 넘게 지속되거나 잘 달래지지 않고 엄마랑 떨어지고 난 뒤에 불안해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죠. 한 두 달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이상이 되면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크게 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애착을 어떻게 형성했느냐인데 네. 이제 엄마랑 어떤 신뢰로운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뭔가 엄마가 떨어지면 뭐 나에게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뭐 비일관적으로 엄마가 어떤 양육 태도를 좀 취하셨다면 이제 아이가 뭐 엄마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엄마랑 헤어지는 게 이제 나중에 만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좀 견디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아이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질적으로 좀 불안이 높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불안도가 좀 높다던가 기질적이라는 말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올 그렇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높다는 거죠. 네. 네. 원인은 그러면 하나는 엄마와 아이의 신뢰관계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불안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높은 아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원인도 알겠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 어머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이랑 헤어질 때 엄마의 태도예요. 네네. 아이가 이제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통 엄마들은 그게 안쓰러워서 너무 안쓰럽죠. 네.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해하거나 엄마도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특히 엄마가 너무 어린데 이 어린걸 이제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보내야 너무 되는 슬프고 이미. 상황에서는 네. 더 미안한 마음에 맞아요. 더 이제 안절부절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랑 안 떨어질 수도 있구나, 엄마랑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엄마를 붙잡는 방법으로 그쵸.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엄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무리 울더라도 엄마가 아이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엄마가 언제 돌아올 거야, 잘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웃으면서 쿨하게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안아주고 웃으면서 쿨하게 헤어진다. 쿨하게 퇴장하는 그리고 거. 말하는 것도 좀 간략하게 얘기하는 그쵸.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빨리 하고 와서 만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웃으면서 쿨하게 헤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비슷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웃으면서
그냥 안녕하면서 그냥 엄마는 쿨하게 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 조금 미안하고 슬프고 뭐 어머님들도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좀 다스리시고 쿨하게 헤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또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언제 엄마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올지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할 수 궁금하죠. 있어요. 네, 불안하죠. 그래서 미리 엄마가 언제 올게 이걸 좀 예측 가능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아이가 뭐 시간 개념이 있다면 뭐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좀 정확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고 근데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시간 개념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엄마랑 헤어지면 문 앞에서 엄마를 막 기다리고 있다든지 네.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 아이들 되게 많죠. 네.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들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고 막 모르니까 음. 기다리느라고. 네.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어린이집에 뭐 루틴이 있을 거예요. 네. 하루의 일과라든지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놀기, 점심시간, 뭐 맞아요. 자유활동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엄마가 뭐 처음에는 점심 먹고 엄마 만나자 라든지 아니면 친구랑 자유활동 놀이 이거 하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그래서 아이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즐겁게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딱 엄마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음. 엄마가 이제 언제 올지를 그 활동 단위로 알려주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뭐 점심 먹고 나서 엄마 만나자. 뭐 낮잠 자고 나서 엄마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미리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뭔가 잘했을 때 엄마가 딱 오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좀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조금 어떤 만족? 엄마도 좀 으쓱할 수도 있고 네. 엄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시간 개념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 단위로 끊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엄마들이 어떨 때는 점심 먹고 오시고 어떨 때는 낮잠 자고 오시고 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관되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 되게 좋은 방법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헤어질 때 아이가 너무 안쓰럽더라도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쿨하게 웃으면서 헤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엄마가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아이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그거를 계속 루틴화 시켜서 아이가 그때쯤 되면 엄마가 오겠구나, 내가 잘하고 있으면 엄마가 오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주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까 쿨하게 아이랑 네. 헤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이제 아이를 잊거나 그러면 안 되고 네, 그쵸. 오히려 잊으면 안 되죠. 네. 잘 헤어지고 난 뒤에 네. 그 선생님하고 뒤에서 이제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울고 들어가서 활동에 잘 참여를 했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이거를 특히 초반에는 선생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네, 요즘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나하나마다 다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러긴 하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물어보면 되게 대답 잘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 또 하나는 어쨌든 뭐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거나 아니면 좀 불안정적으로 네. 애착이 형성돼 있으면 아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이 좀 높은 상태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좀 아이의 마음이나 아이의 입장을 엄마가 잘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엄마도 빨리 가야 하고 뭐 아이도 너무 울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니다. 라는 둥.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어. 엄마 올 거잖아. 네, 이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네. 말 자체가 아이한테는 이제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가 떠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엄마가 언제 올지 패닉이 되는 모르고,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더 막 울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런 말들? 예를 들면, 뭐, 엄마랑 이따가 요거 끝나고 만나자. 쿨하게 헤어지고 나서 아이를 만났을 때 뭐 하면서 좀 재밌게 놀았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칭찬하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의 불안을 좀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는 부분은 엄마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래라는 식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이가 왜 불안한지도 같이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방법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 쓰시기 되게 좋은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헤어질 때 되게 쿨하게 헤어지는 것, 또 두 번째는 엄마가 돌아올 때 언제 올지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끝나고 나면 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나머지는 선생님하고 소통하거나 또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알아주는 거, 이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루돌프 백과사전의 주제는 분리불안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루돌프 백과사전 하세요.